토마토를 먹고 밥도 현미 밥으로 이제 만들어 먹던 분들은 큰 배신감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현미가 지금 옥살산의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이제 서 있거든요. 내가 옥살산을 섭취를 어느 정도 했다 하더라도 그 옥살산이 쉽게 체내로 흡수되지 않고요, 빠져나가게 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해과 김준영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논란도 많은 옥살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라고 알고 있던 여러 음식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많이 섭취를 하게 되고, 이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여러 부위들 중에서도 특히나 콩팥과 관련이 돼가지고 콩팥을 많이 망가뜨린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오늘은 옥살산에 대해 가지고 한번 파헤쳐보고 진짜 위험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살산이 정말 신장 결석을 유발하나요? 그 옥살산 자체로 본다면 굉장히 위험한 성분이죠. 이 옥살산이 어디에 이제 작용을 하냐면요, 식물의 방어벽을 만드는 데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 칼슘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세포벽을 형성하는데 쓰여지게 됩니다. 동물성 세포는 세포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식물성 세포는 세포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막과 벽, 뭐 벌써 두께의 차이가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조직을 만드는 데 이제 옥살산이 쓰여지게 되는데요. 거기 이제 칼슘이 한몫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신장에도 신장 결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돌이 있게 되고요. 그것이 옥살산하고 같이 붙었을 때는 아주 단단하고 두껍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고, 콩팥의 조직을 다치게 만들 수도 있다 해서 이제 문제들을 많이 이제 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토마토, 시금치, 현미 뭐 이런 데 이제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다고 먹었던 음식, 특히나 고기가 나쁘다고 하니까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밭의 소고기라고 하는 콩을, 그것도 두부를 많이 먹고 건강에 좋다 하니까 뽀빠이가 먹던 시금치를 먹고 토마토를 먹고 밥도 현미 밥으로 이제 만들어 먹던 분들은 큰 배신감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옥살산이라는 것을 이제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음식에 얼마만큼 들어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잘 알려져 있는 음식의 패러독스 중에서 그 포도주에 들어있는 심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라이코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항산화 물질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심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심장을 건강하게 만든다 해서 하루에 한 잔씩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막 홍보하고 선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들인데요, 포도주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심장에 도움이 될 만한 양을 측정을 해봤더니 하루에 200~300병씩 먹어야지 실제로 심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심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은데 포도주를 하루에 그렇게 많은 양을 먹어가지고 심장에 꼭 도움을 받겠다? 여기 알코올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음식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도움이 된다, 그런 유행을 따라서 이게 한국 사람들은 되게 이제 쉽게 이동하는 경향들이 있긴 한데요, 어떤 음식에 들어있는 것을 너무 과장되게 선전을 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나쁜 음식처럼 이렇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좀 지양을 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옥살산도 똑같이 그런 논란의 여지에 되어 있습니다. 옥살산을 유독 주의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옥살산이라는 것 자체가 음식에는 굉장히 소량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100g당 900mg 정도가 이제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자세하게는 뭐 750에서 뭐 970 정도 이제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하로는 나머지 음식들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양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체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에는 조금 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콩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뭐 투석을 하거나 신장 결석이 큰 게 생겨져 있거나 아니면 요로 결석으로 몇 번 이제 충격
초음파로 돌을 깨는 그런 시술을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옥살산이 이제 들어가는 게 좀 주의를 해야지 되겠죠. 그런데 음식보다 더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표백제에 굉장히 많이 쓰여지거든요. 염료에도 같이 쓰여지게 되고요. 녹이 쓸잖아요. 그러면 그 녹을 제거하는 연마제에도 옥살산은 굉장히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쓰여지는 여러 옥살산들은 굉장히 이제 위험하죠. 많은 양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표백제를 뭐 강물에 버리거나 뭐 자연을 훼손시키거나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녹슨 연마제를 사용한 뭐 식기를 쓰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음식으로는 사실 뭐 큰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그래도 좀 조심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식이섬유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사실인가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이 식이섬유를 꼭 필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섭취할 게 아니고요. 구성 성분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먹는 식이섬유는 채소를 통해서 이제 식이섬유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들 중에서는 셀룰로즈라고 하는 성분들이 제일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있죠. 이 셀룰로즈는 초식 동물들은 그걸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소화를 하고 동물이 소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이 소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사람도 그러면 채식을 많이 해서 소처럼 진짜 건강하고 튼튼하고 덩치를 크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소에 들어있는 미생물을 사람한테 옮기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실험을 했더니 위장장애가 생기고 장 문제가 생기고 사람에게는 그 미생물이 정착도 잘 되지 않고 괜히 문제만 일으키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연구 결과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서는 특히나 셀룰로즈를 이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셀룰로즈를 왜 먹어야 되냐? 셀룰로즈는 변의 부피를 느리게 되고요. 이 장 운동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또 이 중금속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나쁜 것들을 흡착하는 또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미네랄도 흡착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먹었을 때는 중금속도 흡착해주는 좋은 점도 있지만 미네랄까지 다 흡착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실컷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보조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손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두 번째는 헤미셀룰로즈라는 겁니다. 셀룰로즈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좀 다른 형태. 현미 속껍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미가 지금 옥살산의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이제 서 있거든요. 현미밥은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꾸준하게 2끼 내지 3끼 정도 먹게 되고, 그걸 계속 꾸준하게 먹으면서 소량이라 하더라도 옥살산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도가 굉장히 이제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실제 보면은 시금치에서는 약 한 100g당에 900mg 정도 이제 들어있는데요. 현미에는 100g당 3에서 5mg 정도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현격한 차이로 굉장히 소량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현미 속껍질로 만든 기승전장이라고 하는 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환자들에게 이제 권해드리는데요. 장이 일단 편하고 좋아야 내 몸의 자율신경을 조율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치료하는데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몸에서 생긴 여러 가지 만성염증들이 대부분 장에서 생기기 때문에 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 아주 유용하게 이제 쓰여지는 헤미셀룰로즈만 모아놓은 제품입니다. 이 현미밥을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현미밥보다는 쌀밥에 이 기승전장 반포 내지 한 포씩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장의 측면에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얼마나 좋길래 옥살산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먹어야 되느냐를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이 장의 문제들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은 장의 점막이 두꺼운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두꺼운 점막에 좋은 균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유익균이 많은 점막이 두꺼운 좋은 장에서는 내가 옥살산을 섭취를 어느 정도 했다 하더라도 그 옥살산이 쉽게 체내로 흡수되지 않고요, 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프리바이오틱스, 그 장내 유익균들이 먹이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의 일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들이 이 먹이를 먹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고 또 개체수를 풍족하게 유지를 하고, 이 균들이
현미 속껍질을 먹고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단세 지방산이 장세포를 건강하는데 매우 유익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소량의 옥살산이 과도하게 나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에 좋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해 버린다면 장 건강을 되찾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의 혈액순환을 잘 지키고 내가 체온을 잘 유지를 하고 수면 습관을 좋게 만들고 좋은 영양 성분들을 먹게 되고 장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거고, 이 자율신경의 문제는 척추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끝으로 가서는 결국은 척추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해본 다음에 정말 문제가 없다, 혈액순환 상태를 확인해 본 다음에 진짜 문제가 없다, 탈수 상태를 확인해 본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옥살산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짚어 보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옥살산의 문제들을 먼저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가지 꼭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건강한 소를 방목을 하고 좋은 풀을 먹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고기를 사왔는데, 이것을 코팅이 다 벗겨져 있는 프라이팬에 구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음식에 들어있는 뭐 재료가 어떻다 뭐 구성 성분이 좋고 나쁘고를 막 따져봤자 결국은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내 몸 상태가 문제가 많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성분이 많아도 나쁜 성분이 아무리 적어도 결국에는 내 몸에 도움되는 일은 별로 없을 거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 몸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 자율신경에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내 척추 상태는 건강한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 건강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시오.